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독서지도에 대한 내용을 분야별로 쪼개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소 이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짧은 시간 동안에 각각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나아가서 방안 이야기도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논리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정의부터 내려보겠습니다. 논리력은 생각이나 추론 등을 이치에 맞게 하고 또한 그것을 말이나 글에 잘 표현해내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전후 맥락을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살피고 논리적인 규칙을 알아내는 능력, 그래서 다른 말로는 논리적인 사고력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논리적인 사고에는 6가지 하위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계열화 논리, 두 번째는 비례 논리, 이어서 확률 논리, 그 다음 변인 통제 논리, 조합 논리, 명제 논리까지 6가지가 하위 요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또 어떤 내용인지 다소 어려운 개념들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계열화 논리라고 하는 건데 이미 우리가 계열이란 말은 생활에서도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바탕으로 유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열화 논리는 어떤 사물의 크기, 무게, 부피, 증감에 따라서 일련의 요소들을 규칙에 따라 분류하는 능력, 배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이러한 능력은 형식적인 조작기 이전에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조작기는 피아제가 나눈 단계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보통은 청소년기 이상은 되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등 고학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그쯤은 되어야 어떤 사물을 저와 같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누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측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맥켄지 논리력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인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조우 거유안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문장이 담겨 있었냐면 분류는 논리적 사고의 출발점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즉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즉 앞서 이야기 드렸던 계열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비례 논리에 대한 설명인데 두 비에 있어서 그 비의 값이 같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비례와 관련된 규칙이라든가 혹은 관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형식적 조작기에는 비례와 관련된 일반적 규칙을 직관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추리하여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직 저 단계에는 어떤 것들을 봤을 때 바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런데 실험 등등을 통해서 그 과정과 결과들을 만약에 경험을 하게 되면 비로소 어느 정도는 추리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논리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확률 논리가 이어지는데 확률은 우연히 일어날 어떤 사건이라든가 등등 상황들이 있겠죠. 그 상황에 과연 어떤 생각 등등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라는 맥락입니다.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자에게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답변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전혀 나의 예측과 어긋나는 답이 나왔다. 그럼 이제 이게 바로 확률 논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내가 정해놓은 범위에서 얼마나 그 안에 포함되거나 혹은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이고
연역에 의존하지 않으며 상관 논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역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연역은 이미 본인에게 있는 판단이 있죠. 과거 경험들로 인해서 갖고 있는 판단이 있을 텐데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경험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판단, 결정 등등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게 늘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확률에 의존하기보다는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모색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된다. 즉 상관 논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인 통제 논리가 이어지는데 이 내용인즉슨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황의 모든 변인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변인들의 역할에 관한 가설을 설정한 다음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변인들을 통제하여 결론을 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수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나름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통제가 안 되는 것들도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이 많은 가설들을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통제해 나가는 그 과정들 또 결과를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적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많은 가설을 세워놓고 이거는 가능성이 어떤가 등등을 따져보고 낮은 것부터 하나씩 제거를 해나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런 결과를 내는 그런 능력을 변인 통제 논리이자 논리적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합 논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는 논리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유용한칙이라든가 등등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등등 그런 다음에 이제 조합을 하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합리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초이다 논리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조합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명제 논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 라는 그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추론에 타당한 도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능력을 명제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명제와 명제의 결합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 논리를 따져보는 것 이걸 명제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가설은 이미 거짓입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등등 그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겠는데 이게 다 명제 논리를 따져본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논리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방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하며 읽기가 되겠습니다. 즉 어떤 책이든 내용을 읽어가면서 과연 저자는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책을 쓰게 되었나 나의 삶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이것과 계속 연결을 시켜가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조를 파악하며 읽기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비교와 대조를 하면서 읽기 방법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는 공통점을 찾는 것, 대조는 차이점을 찾는 것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읽어가면서 공통, 그리고 차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의 생각을 더하는 그러면서 이제 시사점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메모를 하기도 하고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메모를 하는 것은 요약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서 조금 더 중요하다 여겨지는 곳 혹은 어떤 의미가 발견된 것 이런 것들은 따로 표시를 해 놓거나 아니면 메모와 요약을 하면서 읽는 것 그러면 추후에 정리를 하는 것도 편하겠고 또 나름의 논리를 도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특히 더 분량이 많거나 아니면 내용이 조금 더 어렵거나
하는 그런 읽기를 하고 있을 때에는 메모와 요약이라는 방법을 쓰면 조금 더 논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능력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논리력 역시 하루아침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독서든 경험이든 많은 것들을 해와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앞서 이야기 드렸던 적정한 시기가 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혹은 학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런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교육들을 행할 때 이 능력이 최고조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특히 논리력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런 시기들을 놓치지 않고 방금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